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상승할 거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시장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가가 26.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가 18.27%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강력한 저항대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1차적으로 지금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저항대는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지지를 했던 것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과거에는 이제 강력한 지지대라면 이제는 강력한 저항대죠.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가길래 241선도 조만간 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좀 눌렸고요. 가격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5천원, 6천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대를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뚫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88,000원 부근이네요. 이 부분을 뚫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눌리면서 좀 아쉽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 개인 물량이 좀 빠져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건강한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1선에 대한 이 저항대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뚫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 골리락 이후에 눌렸던 부분이죠. 12만 원 초반대 이 부분에 아마 강력한 저항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슈로 뚫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M&A라든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배당 같은 걸로는 이렇게 뚫을 수는 없겠지만 회사의 체제 변화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시젠이 돈을 잘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공시가 되어야지만 이 골리락 이후에 떨어졌던 12만원 초반대 이상을 강력하게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만으로도 이 241선까지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 남아있는 구간은 시즌에서 좋은 공시를 터져줘야지만 시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가 이제 최종 관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만 원 초반대. 그래서 여기만 만약에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제가 목표가까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이 최저점에서 물을 태운다고 했는데 넷마블이랑 셀트리온을 비중을 좀 실다 보니 저는 또 시젠에 대한 비중이 사실 좀 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실 이제 물량을 태우지 못했는데 이때 물량을 태우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정도 잘 하셨을 거고 단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잘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가 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가도 높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인데 혹시라도 수익이 나거나 하면 시즌에 대한 확실히 없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우리 시즌 주주들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털려야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익절은 항상 옳죠.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상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수급대로 들어왔죠. 어제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너무 많이 매도를 치고 있다.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이렇게 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들어왔죠, 오늘.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매도가 좀 나왔다. 자, 기간을 보시면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또 네 군데에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으로 수급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개인의 물량을 좀 잡아먹는 모습, 아직까지는 개인의 물량을 최근 한 달치를 보시면 개인의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아먹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즌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징 뉴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8%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48%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중에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거 옛날에 다 구매했던 것들이고 제가 추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할 이후에 급등할 때 사실 다 매도를 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주식은 모른다는 거죠. 자, 뭐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할 거 없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를 돌아봤을 때 지금이 저점이구나라는 날이 올 거다라는 뭐 믿음 저는 변치 않고,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시면 지금 조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변이 바이러스라고 나왔던 게 영국발이었죠.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인도, 뭐 계속적으로 이름이 붙여지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나왔고요.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력한 놈들이, 이놈들이 더 진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옛날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신속 진단 키트로 해서 수급을 계속 빨아들였던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시젠은 고집을 부렸죠.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제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에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종이 나올지도 사실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젠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가 전파력이 지금 최강이라고 하고요. 접종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백신 접종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백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또 거의 백신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전 세계는 다 이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종식을 시키지 못한 이상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로 종식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자, 지금 슈트라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포함해서 세계 주서 20여 개 건이 지금 보고가 됐고, 지금 이 델타 플러스라는 게 우려 변이로 규정이 됐고, 백신 보급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는요, 미국도 지금 2주 새 2배로 늘어났고, 이게 오늘자 뉴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험하다. 지금 뭐 노마스크를 외치던 나라들도 다시 마스크를 껴라.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공항, 어디든지 이동식 코로나 검사실을 선보였고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이라는 건데 하루에 7,5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PCR 검사로 3시간 30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게 설치랑 이동이 좀 자유롭고요. 이 안에서 응압병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상생활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변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는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볼 거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머리를 아파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300명대까지 갔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죠.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게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식당을 방문한다든지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뭐 직장에서 우리가 온도계를 비치해 두고 온도로 사람들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코로나인지 아닌지에 대해 필터를 하고 있지만 이 델타 변이라는 놈이 가장 무서운 게 그 열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온도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역 수칙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고 이 PCR 검사만이 사실은 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선 백신, 후 PCR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가 나타난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접어들면 독감이라는 증상이 코로나 증상과 매우 흡사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독감 검사는 우리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독감도 백신이 있고 독감도 코로 이렇게 면봉을 쑤셔 놓고 그걸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뭐 제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옛날에 아팠을 때 독감 검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러한 진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도 이 진단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힐 거고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질병들 지금 코로나 말고도 그런 것들도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면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성이 실질적으로 진단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할까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파월의 연준 의장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선제적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연준의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금리를 많이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젠 좀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긴 한데 뭐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크게 기분 좋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까지 이상 가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좀 기분 좋은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